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과학자 진로 생태계 궁금증 해소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2022 의사과학자 진로 콘서트 참석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KBS 기상캐스터 강아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수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 개인적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행사에 오기 전에 제가 몸에 그 낭종이 하나 발견이 돼서 지난주 사실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좀 간단하게 받았는데요. 요즘에는 정말 로봇 수술로 치료를 완전 완벽하게 해내더라고요. 대한민국 그 첨단 의료기술 역량을 몸소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회복하자마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는 영광을 또 안게 됐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그 대한민국 의료과학계 선구자분들과 함께 또 그 의사과학자가 되기 위한 꿈나무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계신데 환자를 대표해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진심을 담아서 오늘 행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그 진로 콘서트는요, 보건복지부가 주최를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행사로서 의료 서비스 기술 혁신 및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에 기여할 융복합 연구 역량을 갖춘 의사 과학자의 진로에 대해서 함께 공유를 하고 또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오늘 설명회는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준수하면서 발표자 그리고 참석자가 이곳 코엑스 컨퍼런스 홀에서 함께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끝까지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면서 마스크 착용도 준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행사 시작하기 앞서서 참석을 해주신 귀빈 여러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인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열 국장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이민구 교수님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을 맡아주실 지니너스 박웅량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아울러서 오늘 발표 그리고 진로 멘토링에 참여를 해주실 내외 전문가분들께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신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한 분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은요. 세션 3에 있는 그 진로 멘토링 시간을 통해서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2022 의사과학자 진로 콘서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열 국장님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 박금열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회에 참석하셔서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지니너스의 박웅양 대표님, 그리고 참여 기간 사례 발표를 해주시는 김종일 교수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여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한동우 단장님을 비롯한 보건산업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의사과학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는 임상의학과 기초과학 분야의 통합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재로서 의과학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첨단 의료 및 보건산업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졸업 후에 대부분이 임상진료를 선택함에 따라서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의사는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 의대 졸업생 중 불과 1%만이 의과학 연구 진로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임상과 연구를 병행하는 연구의사의 경우에도 직업적 안정성과 연구기회 부족으로 연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의사과학자 및 바이오메디컬 혁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의 중요한 축으로서 임상 지식과 타 학문이 융합된 의과학 연구를 수행하여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견인할 의사과학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2019년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을 시작으로 2020년 전일제 박사과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였고 지금까지 130명의 전공의와 60명의 전일제 박사과정 학생의 연구 및 학위 과정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부터는 2개 대학을 선발하여 학부 과정에서도 의과학 연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사과학자가 박사 과정을 마친 후에는 공백이 없이 연구 활동을 지속하여 리더 연구자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진 의사과학자 연구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더불어 바이오메디컬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여 현장에서 활동 가능한 혁신적인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해외 연수 지원 프로그램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과학자의 뜻이 있는 인재가 예측 가능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학부에서 리더 연구자에 이르는 전 주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사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 전공의, 임상의 여러분님, 여러분은 4차 산업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 차세대 리더입니다. 정부는 바이오메디컬 분야의 젊고 우수한 인재들이 연구에 대한 흥미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훌륭한 인재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잃지 않고 본인의 목표를 향해 정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대학에 계신 교수님들, 현장에서 임상 수련을 담당하고 계신 의료 전문가들께서도 시대적 요구와 정부 노력에 늘 관심 가져주시고 동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 의사과학자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진 학부생과 전공의, 임상의사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설명회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금열 국장님의 따뜻한 인사 말씀으로 오늘 행사 문을 열어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하실 예정이었던 한희철 이사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 함께해 주시 못했는데요. 대신 참석하는 내외분들께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과 협력을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남겨주시고 네, 가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행사에 참석을 해주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계시는 이민구 교수님 잠시 만나 뵙고 네, 말씀을 좀 잠깐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간단히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박금열 국장님, 그리고 복지부 진흥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그 의과대학에 들어온 우수한 인재를 진료 영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훌륭한 생명과학자, 또 우리나라 보건산업을 이끌 리더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예전부터 의과대학에서는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 몇몇 대학이 먼저 시작했고 이제 많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한 4, 5년 전부터 이를 이제 정부, 특히 보건복지부가 인식하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사회 전반에는 이런 인식이 확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과학고 학생은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의대로 가는 걸 제한해야 된다는 등 이런 아직도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그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그래서 의사들과 또 의과대학이 단순히 뭐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시키고 국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하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의과대학도 많이 노력하지만 정부도 지속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운영협의체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민구 교수님 말씀 잠시 들어봤습니다. 자, 이어서 세션 1의 첫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의사과학자 역할 및 바이오헬스 성장을 위해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삼성서울병원 유전체 연구소장을 겸직하고 계신 지니너스 박웅량 대표님 기조 강연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지너스 대표 박웅량입니다. 오늘 의사과학자를 위한 진로 콘서트에 발표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저는 사실은 88년에 서울대학교 의과를 졸업해서 생화학을 전공했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에서 있다가 이제 삼성서울병원에 옮겼고 삼성서울병원에서 2018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도 아직은 이제 병원에 겸직을 하고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들어갈 때는 사실은 이제 푸른 꿈을 안고 이제 의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의과에 들어왔었는데 실제로 뭐 여러 가지 무슨 어려움이 있다기보다는 공부하다 보니까 생화학이 재밌을 것 같아서 생화학을 선택했고요. 지금도 재미있습니다. 근데 연구를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학생들 수업을 하고 강의하면서 사실 이제 기초 연구를 많이 해라 또는 이제 기초 의사가 되는 게 필요하다. 지금 오늘 많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또는 이제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우리나라 의학 발전을 위해서 또는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연구도 많이 하고 이제 모범이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회에 의해서 삼성서울병원에서 연구소를 만들 때 이제 연구소장을 맡으면서 여러 가지 병원에 관련된 일을 갖다가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업도 사실은 제가 뭐 정말 기획을 하고 고민해서 창업을 했다기보다는 2018년에 이제 병원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 등등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등등에 그러니까 이 창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이제 제안 등등 때문에 사실은 이제 창업을 준비해서 창업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작년에 이제 상장을 하고 지금은 이제 한 100명 되는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기조 강연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까지 해오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위 의사과학자로서 어떻게 했었는지 또는 이제 어떤 스코프 때문에 또는 어떤 것들 여러분들이 좀 보면 좋겠는지 또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약간은 그 사회에서 또는 이제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결국은 우리나라 병원이 굉장히 우수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실제로 이제 이거는 뉴스웨이크에서 나온 2019년, 21년에 이제 자료긴 하지만 뭐 굉장히 우리나라 병원 좋죠. 아까 사회자께서 이제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긴 합니다. 그리고 뭐 모름지기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나라의 병원들이죠. 그래서 세계를 리딩하는 그런 병원들입니다. 수없이 많은 병원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여러 뭐 유수의 대학 병원들이 모두 다 상위 랭킹에 들고 있죠. 그런데 이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는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10대 그런 규모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조금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의과대학의 그 연구 경쟁력에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배우고 그다음에 저희가 연구하고 하는 그런 환경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도 뭐 좋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40등, 30등 정도, 그러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연구 또는 병원의 임상 또는 여러 가지 능력들은 굉장히 우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가지 이제 지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국제화가 굉장히 떨어지죠. 사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는 이제 뭐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지표로서 우리가 국제화를 해야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좀 보는 스코프를 내가 의사가 돼서 또는 과학자가 돼서
내가 뭐 훌륭한 병원에서 또는 좋은 병원에서 열심히 해서 또는 이제 내가 과학자로서 대학에서 또는 어떤 직장에서 열심히 뛰어나게 잘한다는 것보다 우리가 약간 시야를 좀 넓혀서 그러니까 세계적인 이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는가 또는 세계적인 그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가 또는 회사를 만들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하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좀 만들어 봤는데요. 우리나라 장점은 되게 많습니다. 뭐 항상 저는 그러니까 여러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랑 얘기할 때 우리나라의 장점은 데이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저렴한 서비스를 받으면서 병원에 다니면서 쌓여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병원에 가시면은 뭐 큰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0,000명씩 외래 환자가 오고 1년에 200만 명의 그런 외래 환자가 오는데 그 사람들 샘플만 모으면 사실 100만 명의 데이터 모으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리소스가 있고 좋은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많은 임상 시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제약사들이 새로운 약을 가지고 와서 우리 임상 시험을 하고 있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가 많이 있긴 합니다. 거기다가 우수한 뭐 학생들, 그다음에 우수한 대학 경쟁력이 있죠. 리미테이션은 저는 제가 생각하는 리미테이션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되게 작죠.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 시장의 거의 1조 4천, 그러니까 이게 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숫자 약간인데 뭐 거의 1,400조, 1,500조 정도 해당하는 시장에 우리나라 시장이 거의 한 18, 20조 정도 되나요? 이 정도 되기 때문에 1.2% 정도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오헬스케어 시장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습니다. 사실 그 여러 가지 뭐 파퓰레이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적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 한마디로 이제 서비스 이외에 약간 인더스트리 이런 걸 넘어가는 거에 약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앞으로 뭐 디지털 스퀘어도 굉장히 늘어나긴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한 2% 정도라고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리미테이션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제 그렇게 단호하지 못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PNAS라고 하는 미국 뭐 그 과학 잡지에 나온 그런 논문인데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 이제 지표상 그러니까 SP500을 통해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지표상 상위 랭크되는 회사들의 CEO가 또는 리더십이 얼마큼 분포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스테이션, 사우스 이스테이션, 뭐 또는 이제 유러피안 등등을 갖다가 분석해 보면은 인구 대비 굉장히 적은 숫자가 이제 리더십에 돼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뭐 우리는 항상 아시안이 우수하고 우리가 잘하고 한다고 하긴 하지만 어느 순간에 가면 더 위로 올라가면은 것들이 되게 약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데 특히 이제 사우스 에이시안 같이 이제 인도 사람이나 뭐 다른 동남아 사람들은 또 굉장히 많대요. 오히려 유럽 사람들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숫자가. 근데 이 사람들이 분석한 거에 의하면은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도 친구들 만나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강하게 또는 자기 주장도 되게 강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분명하고 그다음에 수행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의사결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우리는 그런 뭐 약간 뭐 이제까지 문화나 이런 것들이 통해서 뭐 그런 기회가 많이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영주증병원 육성 사업을 통해서 여러 병원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기회가 많이 주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정확하게 네 번째로 창업을 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병원이 사용할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해주고요. 그 다음에 꼭 뭐 삼성서울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환자의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까지 개발했던 그런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할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오늘 아마 얘기하시긴 하겠지만 여러 가지 좋은 지원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또는 이제 우리들이 창업을 하고 또는 이제 여러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개인적으로 따지면은 이게 내가 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친구들이 오랜 고등학교 친구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실제로 너는 이렇게 창업을 할 줄 알고 또는 이제 창업을 해서 상장을 할 줄 알고서 의대를 들어간 거냐? 또는 이제 그거 알고서 생화학을 한 거냐? 그거 알고서 이제 지놈을 할 줄 알고서 뭐 생화학을 선택한 거냐 이렇게 물어보긴 하는데 사실은 뭐 예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실제로 본인이 어떤 스테이지에서 좀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또는 이제 그런 기회가 주었을 때
이것들을 과감하게 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제 제가 했던 경험들 그냥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소개해드린 것처럼 작년에 상장을 하고 지금 현재는 100여 명 정도 있고 문정동에 이제 회사가 있는데 13년에 그 삼성 서울병원의 유전체 연구소에 이동하면서 거기서부터 쌓아왔던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나 또는 병원에서 투자받은 것들을 가지고 만든 기술들 또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립을 했습니다. 회사를 설립했고요.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개발해서 병원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들었었고요. 그다음에 설립해서 사실은 그 회사를 만들어서 바로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은데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제 투자를 받는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의사과학자들이 다 회사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저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연구하는 데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러니까 공부하고 쌓아놓은 지식을 갖다가 꼭 사회에 환원한다기보다는 그것들 더 널리 또는 이제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들 때문에 꼭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굳이 창업을 하게 된 병원에서 창업을 하라고 해서 하기 싫은데 이제 한 건 아니고 더 많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경쟁해야 되거나 또는 제가 유전체를 분석하면서 경쟁해야 되는데 가장 그 걸림돌이 되거나 하는 것들은 결국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것들이죠. 연구를 통해서 그것도 인정을 받을 수 있긴 하지만 내가 만든 여러 가지 패널들이나 이런 솔루션들이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쓰이는 것과 그다음에 다른 병원에서 쓰이는 것과 그다음에 일본이나 미국에 쓰이는 것들은 저는 이제 좀 욕심이 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만든 게 충분히 좋은데 왜 그걸 갖다가 할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데 삼성 서울병원 있으면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컨플릭트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쓰면은 다른 병원이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병원들이 안 쓸 거고 그다음에 그거 갖다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매개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른 병원에 팔고 싶거나 하든 하고 싶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그런 그 일종의 이제 매개체로 이제 회사가 꼭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이용해서 뭔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병원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와 그다음에 바깥에 있을 때 쓸 수 있는 데이터의 한계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것들이 무슨 제약사들이 사용하려고 하면 실제로 병원에 있는 데이터 쓰는 것보다 회사에 있는 데이터 쓰는 것들이 훨씬 더 자유롭죠. 등등 때문에 이제 회사를 만든 거고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투자를 받는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행정적인 문제들 또는 이제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중대재해법도 해당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회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투자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상장의 스텝도 필요했고요. 등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저희가 투자받기 위해서 또는 이제 상장을 위해서 만든 자료긴 하지만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로 해서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회사가 어떤 그림인지를 갖다가 열심히 그려야 되는데 실제 열심히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시장이나 또는 이제 상황은 앞으로 3년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기가 되게 어렵죠. 그래서 열심히 이제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그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점프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또는 이제 의사과학자 또는 의사과학자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방향 중에 하나가 저는 창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자들이나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또는 이제 좀 권장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는 주변에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더 많은 그러니까 밸류를 만들고 더 많은 그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들이 단지 그냥 돈을 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플러스 새로운 그러니까 없던 일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제 저희가 4주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직원들한테 쓰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하면 이제 법인 설립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결국 출생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출생 신고를 하고 회사가 망하지 않게 열심히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장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일종의 이게 출가를 시키는데 사회에 이제 내보내는 것들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런 과정이 겪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도 많고 또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 되게 많고 사실은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요. 이제 아무리 물어봐도 실제로 성공적으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정에서 제가 같은 경험들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이 바이오스 산업에 그러니까 감히 제가 좀 뭐 짧은 경험이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업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할 건지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그냥 서비스한 사업이냐 아니면은 내가 또는 병원이 아니고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사업이냐.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게 이제 이게 의료법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냐 또는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회사에 대한 사업이냐 뭐 등등 여러 가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하는 법률도 달라지고 규제가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이제 결국 뭐 병원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항상 하는 것들은 이제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들 대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냥 내가 만든 특히 이제 교수들이 창업하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처음에 이제 창업 심사 받을 때 심지어 어떤 VC는 교수는 창업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본인 솔루션이 가장 좋다고 항상 주장을 하는데 실제로 다른 사람들의 기술은 보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을 왜 안 쓰는지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하는 것들 때문에 그런데 따라서 이제 이 산업의 또는 이제 이 시장의 특징 또는 이제 이 병원의 특징, 병원의 그냥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그러니까 이 기술을 사용하는 소비자가 아니고 기술을 공급하는 공급자로서의 이제 역할을 갖다가 생각하는 것들이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을 좀 고민하시고 또는 이제 하라고 이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실로 뭐 사이즈뿐만 아니라 파퓰레이션뿐만 아니라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술이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우수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이런 서비스들을 바로 공급할 수 있는 시장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러니까 뭐 일본 사람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유전체는 우리가 일본보다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몇 가지 그런 사실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글로벌로 갈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많이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따라서 그러니까 굳이 우리나라에서 할 게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보험 급여 제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압류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 각각 나라에 가게 되면 어떤 시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러니까 이 건강보험 시장이 한 반 정도 되고 나머지 시장이 반 정도 되기 때문에 분명히 프라이빗한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충분히 좋은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려는 또는 이제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벤처로서의 전략인데 말 그대로 이제 벤처는 모험을 리스크 테이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정말 뭐 남들이 다 하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사실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 창출한다는 의미도 없고요. 따라서 뭔가 도전하고 새로운 걸 해보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계신 젊은 그런 의사 과학자들 중에는 실제로 좀 도전을 해야 더 도전을 하는 그 것들이 저보다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벤치마킹을 하지 말라고 저는 막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이제 상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들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근데 저희하고 똑같은 회사는 전혀 없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정이 다 다릅니다. 기술도 다르고, 그 다음에 구성한 사람도 다르고, 그 다음에 투자한 형태도 다르고, 재물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똑같은 회사는 없고요. 아무리 비슷한 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따라서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거는 기술이나 아니면은 그게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열심히 보시는 하겠지만 실제로 회사를 열심히 벤치마킹하면 따라서 한다고 해서 실제로 22andMe나 아니면은 뭐 일루미나를 따라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유전체 1등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미 기존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벤치마킹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늦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제 미래에 대한 약간 벤치마킹 열심히 하셔서 미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기술, 그러니까 IT 회사들은 실제로 이제 IT 회사에 간 그런 의사가 있었는데 2년짜리 계획을 썼더니 안 보시더랍니다. 왜냐하면 3개월 있다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IT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이제 3개월마다 그걸 다 평가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많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투자는 그냥 뭐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본인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하시고 한마디로 이제 저는 들은 것 중에 하나가 IR을 하는데 한마디로 이제 내 기술을 소개해서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 정말 내 기술 다 얘기하면은 누군가 이걸 따라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더니 투자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게 따라할 수 있는 기술이면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설명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그 기술을 갖고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확신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잘할 수 있으니까 나는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나한테 그냥 투자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파트너,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나한테 돈을 주고 빌려주고 하는 회사들이 아니고 실제로 나를 서포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을 가지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이고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따온 건데 대표이사 역할은 여러분 창업을 하시면 해야 되는 일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시콜콜 다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고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그러니까 사회 또는 이제 본인 또는 이제 뭐 크게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니너스가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바이오 헬스케어 사업을 꿈꾸는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지니너스 파이팅입니다, 대표님.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세션 1의 두 번째 순서입니다. 2022-2023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사업혁신기획단 한동우 단장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한동우입니다. 예, 저는 지금 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과 관련된 이제 사업 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정책 방향 같은 것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요한 내용은 이제 왜 의사과학자가 지금 이렇게 중요해지고 필요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체계라든지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산업 성장, 인재 양성 정책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이거를 보건산업이라는 말을 써왔지만은 요즘엔 또 이제 바이오헬스라는 말로 많이 써서 보건산업과 바이오헬스의 영역이 또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등장하면서 굉장히 넓어지고 있음을 저희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나라에 뭐 여러 가지 바이오헬스 제품들이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뭐 지금도 그런 것들이 증가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작년에 보건산업 수출이 257억 달러가 돼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었던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주력 산업 중에 10대 산업 중에서 지금 7위로 이 보건산업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 산업에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기술의 발전과 함께 관련된 인력에 많이 그 풀이 넓어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관련된 산업 또는 인력의 생태계가 다양해지고 또 스펙트럼도 넓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고령화 만성질환 뭐 늘어나면서 비대면 스마트 환경 같은 것들도 과거와는 또 진료 환경이 많이 달라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또 과거에는 없던 다양한 또 수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뭐 바이오헬스 기술에도 빅데이터라든지 또 뭐 AI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들이 적용이 되고 있고 또 R&D 글로벌 임상 같은 것들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인재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우리나라 외과대학에서는 이제 의사 졸업 후 대부분 많은 분들이 임상 현장으로 많이 또 가고 계시고 또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인프라 같은 것들이 또 여전히 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쉽사리 의대를 졸업해서 병원으로 가지 않고 연구 현장으로 가는 데에는 여러 가지 또 망설여지는 것이 지금 더 현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육 과정이 의학 연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부족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의사 개인적으로도 내가 병원에서 임상을 하지 않고 의사과학자가 되는데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선뜻 그런 진로를 선택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의사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연구를 하실 수 있는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향을 두고 좀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정부의 의사과학자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의사과학자 저희가 저 위에도 지금 로고가 있는데 저희가 올 초에 만든 의사과학자 관련된 저희 사업에 대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널리 알리고 이쪽으로 또 관심을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 같은 행사를 통해서도 알리고 있는 건데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라고 저희가 영어로는 했습니다. 원래는 MD, PhD 뭐 이렇게 많이 쓰고 그러는데 저희는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라는 게 의사만 되는 것이 의사만 여기에 참여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한 분들이 또 다양한 전공을 가지신 분들이 이 풀 안에 들어와서 같이 융합해서 또 의학 연구를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사과학자 메디컬 사이언티스트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질병 치료뿐만이 아니라 신약 개발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에 나온 새로운 기술들이 이런 의학 연구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주기적으로 의대 학부부터 전공의, 전임의 또 연구 강사 이후에 전임 교원까지 의사 과학자로서의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전 주기적인 지원 체계를 지금 완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학부 과정에서의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 전공의들이 임상도 하시면서 또 관련된 또 연구를 하실 수 있는 전공의 연구 지원 사업, 그다음에 임상에서 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을 본인이 또 호기심을 갖고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박사 전일제 박사 과정 지원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좀 다양하게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신진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의사과학자로서의 연구의 길을 들어오신 분들에 이어서 또 연구를 중단 없이 할 수 있는 신진 의사과학자 사업도 하고 있어서 올해 뭐 여러 가지 디딤돌이라든지 심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앞서서 뭐 전공이라든지 전일제 박사에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이 이후에 또 연구 활동을 지원하실 경우에는 뭐 가산점을 드린다든지 해서 이런 쪽에 오신 그 연구를 계속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가 그 지속성을 담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뭐 현장 수요 연기형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서 현재 공고 중이고 7월부터 지원 예정이니까 또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요. 또 기초의학 조인트 R&D 예비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또 내년에는 또 성장형 연구자 지원이라든지 의사과학자가 연구 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신규 사업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박우영 대표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또 산업계로 나가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의사과학자들의 진로를 열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저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 양성이라든지 또 의사과학자 인큐베이팅 사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규 사업으로 내년에 준비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에는 전공 연구자 94명, 전일제 박사학위과장 84분이 지금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뭐 5개 의과대학 중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는 의과대학까지 하면은 17개 의과대학이 현재 저희 이런 의사과학자 사업에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그렇지만은 이 의사과학자 사업에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이제 4년 차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의사과학자가 어떤 건지라고 또 여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어서 뭐 오늘 같은 행사라든지 또 다양한 온라인 뭐 행사 또 연구 성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성과 교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다양하게 알릴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통해서도 또 알릴 수 있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정부의 의사과학자 양성 정책 방향은 보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또 의대 관련된 인증평가 또 그 군 복무를 하지 않는 또 분들께서는 군복무 또 의사과학자가 되는 데서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된 군복무 개선이라든지 의사과학자 관련된 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복지부진흥원은 전주기적으로 의사과학자의 양성 하기 위한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든지 의사과학자가 되고 나서의 산업혁명과 연결되는 진로의 확대까지도 좀 저희가 전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앞으로 의사과학자가 양성하기 위해서는 뭐 저희 뭐 복지부나 진흥원 정부뿐만이 아니라 의과대학 또 산업계 또 다양한 또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라든지 또 의사의 직무 역량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학의 협력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지원 사업과 또 이해관계자분들의 참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지금 새 정부에서도 새로운 국정 과제로 바이오 디지털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과제로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과학자 융복함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인수위 자료에도 들어가 있어서 국정 과제로도 추진될 부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의사과학자 양성 지원 제도가 앞으로는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의대생이었을 때도 의사과학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고, 전공이었다가도 있고, 또 실제로 의사과학자가 돼서 의료기관이나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하셨다가도 언제든지 저 각 4단계에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러고서는 다시 임상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의 기로가, 갈등의 기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또 의사과학자들이 풀이 넓혀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과학자가 된 길에 있어서 다시는 안정적으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러한 지속성을 담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의사과학자 사업들이 임상에서만 뭐 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연구라는 경험과 기회를 한번 경험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과학자가 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사업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의의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의사과학자들이 점점 늘어나서 10년 이후에는 의사과학자라는 것이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인식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원장님 감사합니다. 의사과학자 진로를 열어줄 중요한 정책 방향을 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